네, 9월 17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PB팀장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연휴가 시작이 네. 되는데요. 내일부터 마지막 전날 아주 의미 있는 날이네요. 추석 전 장. 일단 오늘 상승으로 끝나서 다행이죠? 네, 일단은 다행입니다. 네, 일단은 다행인데 우리가 이제 이 추석을 좀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느냐, 그렇죠. 끝나고 나서 또 무슨 뭐 불안한 위험한 뭐가 터지지 않느냐 이게 좀 걱정이 있기는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위험한 요인 혹은 기대할 만한 요인들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게 없는 게 좀 없다기보다는 이미 다 알려졌다는 거. 그게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다 반응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을 저는 볼 때는 연휴, 추석이라 설 일주일 전에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번 주 흐름 보면 지난주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이었잖아요. 네. 보시면 오히려 지난주에 조금 더 하락이 좀 세게 나왔고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 보면 지금 지난주에는 오히려 조금 줄이는 모양이 나왔었고 이번 주부터 들어서 지난주 말에서부터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지금 5일 연속 순매수거든요. 오늘 이제 어제하고 오늘은 뭐 금액에서는 큰 의미는 없지만 금액은 크진 않네요. 금액은 크진 않지만 이번 주는 일단은 코스피에서는 5일 일주일 내내 매수를 해줬어요. 네. 매수를 해줬죠. 근데 사실 뭐 이제 개별 종목들에 따라서 굉장히 좀 극과 극을 달리는 시장이었고 그게 뭐 지수는 사실 오늘 3,140으로 끝났죠. 3,140으로 끝났는데 이번 주 초에 종가가 3,127에서 3,140이니까요. 사실 뭐 일주일 주봉으로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잖아요. 지수만 봤을 때는. 근데 그렇죠. 이번 주 종목들의 변동이 엄청나게 사실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급이 빠르고 그다음에 장중 변동성도 엄청나고 테마는 테마대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매크로 이슈는 또 매크로 이슈대로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번 주 굉장히 조금 사실 피로도는 사실 굉장히 좀 높은 한 주였을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거는 어제하고 그제는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오늘 조금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긍정적이고 선물에서도 어제 좀 많이 매도가 나오길래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어제도 사실 장 막판에 한 1조 2천까지 매도를 나오다가 장 후반 가서 줄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오늘 장에 대한 힌트도 되긴 했었어요. 막판에 줄인 거 보면 내일 금요일이지만 조금은 괜찮겠다. 반등은 조금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이번 주 계속 좀 사실 좀 중국 증시 계속 흔들었던 게 그 중국 부동산 기업 헝다그룹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그거 관련해서 몇 분이라기보다는 계속 여기저기서 많이들 질문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게 리스크가 전이가 돼서 한국 시장 또는 미국 시장을 붕괴하는 또는 총매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만약에 그랬다면 어제 박살이 났을 겁니다. 어제? 네, 이미 어제 박살이 났을 거예요. 근데 어제 오히려 조금 장중에 좀 이슈는 있었지만 그래도 큰 변동은 없었고 종목별로 되는 거 됐었고 사실 헝다 뉴스를 못 들으셨던 분이라고 하면 사실 뭐 그게 영향이 있었어? 그냥 그렇게 했을 정도의 지수 움직임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시장에 반등 나왔던 거 보면 아직까지는 시장에 그렇게 큰 리스크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게 일단 이번 주 관전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사실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변동은 크진 않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를 되게 좀 험난하게 운전수들이 되게 험난한 운전을 실력을 보여줬었는데 오히려 코스닥은 1026에서 1046 네, 조금 올랐죠. 조금 올랐는데 이런 지수 변동 폭에 대비하면 이번 주 피로도는 굉장히 좀 높은 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느낌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네,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하락하는지 모르는 하락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죠. 네. 별 악재도 없고 별거 없는데 뭐 중소형단에서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들의 급락이 여러 번 있다 보니 그렇죠. 이게 막 불안한 거지 사람들은 네. 더. 예. 하여튼 일단 조금은 지금까지는 좀 안심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현대중공업이 상장했죠. 네. 그게 결국 따상은 못했지만 뭐 좋은 흐름, 뭐 대장주가 됐다 조선주에. 네. 근데 이게 되면서 다른 조선주들이 급락을 해버렸어요. 막 10%씩 막. 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예상했던 거긴 하죠. 그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조선해양은 조금 쉽지 않겠다. 다른 조선주 대비. 왜냐하면 분사시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다른 조선주에서도 그러면 그 조선주를 포트에 갖고 있는 기관이나 ETF나 투자자 이제 기관 거액의 투자자 기관이든 외국인 투자자들 간에 그러면 섹터 내에서의 리밸런싱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순하게 한국조선해양이랑 현대중공업이랑만 놓고 보면 일정 부분 가장 많이 가져올 때는 한국조선해양이라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죠. 그리고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한번 올랐다가 자회사 상장으로 올랐다가 이제는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상장을 해버렸으니까 좀 쉽지 않았던 구간이라고 그게 일단 단순하게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실적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익사이팅하게 막 올라가는 그런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이나 일정 부분 빠져나온 수급들 당연히 있었을 거고 현대미포도 뭐 7% 정도 그렇죠. 빠져나갔고. 어쩔 수 없. 현대그룹주들은 현대중공업 그룹은 어쩔 이쪽으로 수 다 없는 몰리면서 그렇죠. 쏠리면서 리밸런싱 그 과정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조선주 할 거면 팔팔한 걸로 하자. 그렇죠. 지금 뭐 수주도 1위고 그다음에 그 엔진도 1위고 모든 부분에서 글로벌 1위 하는 회사가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장 노릇을 할 섹터 제손주 내에서 대장주는 결국 현대중공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조선주 투자할 거면 이쪽으로 가자라는 심리가 상당히 강하게 했던 하루죠. 그리고 공모주 특유의 장 초반의 움직임, 수급적인 특징이었던 거죠. 장 초반에 상장 여전히 뭐 공모가 이상이긴 하지만 오늘 저가가 91,000원이었고 고가가 135,000원까지니까 엄청난 널뛰기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네요. 네, 엄청난 널뛰기. 이게 오늘 당일이라서 이렇게 나온 거지만 이제 분봉을 보면 사실 오후로 갈수록 좀 변동은 좀 줄었지만 아침에는 사실 엄청난 변동을 보여줬죠. 일정 부분 그래서 대형주들의 수급들을 좀 많이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지금 목표 주가가 사실 9만 원대예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11만 원인 거고 공모가가 얼마였죠? 공모가 9만 공모가와 목표 주가가 비슷해요? 그죠. 그럼 뭐 제가 정확히 갑자기 9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9만 6천 원인가 9만 1천 원이었는데요. 제가 이것도 모르고 공모가 6만 원. 6만 원. 6만 원. 제가 그렇지. 내 목표가랑 헷갈렸나 봅니다. 공모가 6만 원이었고 맞아요. 6만 원. 그렇습니다. 6만 원이었고 죄송합니다. 지금 목표 주가는 9만 원 정도인데 카카오뱅크가 사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카카오뱅크가 공모가 낮았고 목표가 낮았는데 거의 뭐 그 상장 직후에 이미 목표가를 다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그렇게도 갈 수 있을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 가치보다는 단기 수급 이슈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펀드들에서 다 담아야 그렇죠. 되니까 담아야 ETF하고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펀더멘탈의 주가는 수렴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까지도 저는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더 이제 신규 상장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큰 주식이기 때문에 큰 자금들도 뭐 몇 억 가지고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하기 좋거든요. 사실 충분한 변동성과 풍부한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요 변동에 조금 휩싸일 수는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한국해양조선,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네. 한국조선해양 그 보니까 지금 거래량이 엄청 실리면서 급락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주가 흐름이 저기는 아주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조선주들 한번 좀 봐주세요. 전체 다른 그럴까요? 조선주들. 조선주는 사실 저도 굉장히 좀 오랫동안 안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뒤에 이제 수소 암모니아 이슈 하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보죠. 네. 일단은 삼성중공업 벌크선의 최강자 중에 하나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건 주봉이고 이게 일봉입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삼성중공업이 제 기준으로는 관종이긴 합니다. 관심 종목이어서 이 앞에 매집이 크게 있었고 횡보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감자하고 뭐 이제 재무구조 개선하느라 시장의 간택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한번 시세를 냈다가
지금 쉬어가고 있다가 이제 다시 추세 복귀를 하기 위해서 기다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크게 오른 건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오른 건 없고 뭔가 이제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이제 과거 한 몇 년치 비교해 볼까요? 거래량 보면 여기서 대량 거래 쭉 터트리고 이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저가 수주부터 시작해서 실적 망가지면서 내려왔죠. 하다가 이제 바닥에서 오랫동안 여기서 물량 소화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좀 바닥에서 다시 거래량 터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러다가 나온 게 이제 HMM 같은 게 이렇게 오르긴 했죠. 이렇게 HMM이 보면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엄청 많이 올랐지만 그렇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었죠, 사실. 예. 근데 이제 나오려면 지금 현대 대우조선해양은 뭐 여기 아니면 이 정도 빨라 보면 이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 확신 개인적으로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미포나 현대 한국조선해양이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미포조선도 오늘 현대주가 좀 많이 빠졌고. 그렇죠. 예, 많이 빠질 수밖에 없죠. 조선주가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유독 빠졌죠. 네. 현대미포조선도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는 음봉이 나왔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좀 가장 세게 나왔는데. 거래량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에서 나온 거래량은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나온 거래량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다. 만약에 이 거래량이 여기서 이 거래량은 되게 엄청 조심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근데 이거는 바닥에서 나온 거래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조금 오히려 이 거래량은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더 당겨줄 수 있는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충격은 더 있을 수 있지만 길어질 거를 좀 압축해줄 수 있는 음봉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반등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한번 바텀 피싱을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를 고려해볼 만한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랑 비슷했던 게 이제 NC소프트가 이런 흐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보통 낙폭과대주 찾는 그죠, 분들이 찾죠. 좋아하는 차트일 것 같긴 그렇죠. 한데. 그렇긴 한데 NC소프트랑 좀 얘기가 좀 다르죠. 얘는 이 주식은 아직 여전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중장기적으로 엄청 오른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이건 다르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굉장히 거의 역대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한국조선해양은 기업의 가치 훼손이라기보다는 수급의 리밸런싱 차원에서 나왔던 오늘 대량 거래 하락이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은 좋은 관점으로 봐도 되긴 하는데 그럼 뭐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는 그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현대중공업이 있는데 현대가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왜 현대중공업을 우리가 대장주, 물론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장점이 뭐예요? 현대중공업은 이제 깔끔하게 분할하면서 사업 구조가 좀 간단하게 변했죠. 그냥 순수하게 배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선사라. 네, 좋은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수주 잔고도 1위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이거는 저도 리포트를 좀 볼게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중후장대 산업들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지금은 제 기준은 다 화학 쪽에만 쏠려 있어가지고 네. 2차전지 소재. 뭐 그렇죠. 화학 그쪽도 그쪽이고 어디죠? 조선해요. 있네요. 여기 있나? 있다. 뭐 증권사에서는 2023년을 바라볼 주도주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수주에서도 지금 계속 1위고 그거 외에도 그 선박 엔진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1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수주는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들 그리고 상반기 이제 이거 조선사 모두 공통점이긴 하지만 철강 가격이 최근에 좀 급락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거고 사실 그래서 한두 달 전만 해도 철강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해서 이 부분들을 선박 인상으로 녹일 거다. 네, 그런 부분들이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했는데 원자재 쪽도 시황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급락한 부분들은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조선 업체들한테는 좋을 거고 근데 이제 현대중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최근에 그리고 이제 청사진으로 제시한 게 이거거든요. 현대중업 그룹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수소 암모니아 차세대 그린십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수소 테마들이 좀
핫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차기 주도주 후보 중에 하나였던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번 주에 좀 한번 슈팅이 크게 나왔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인데 계속적으로 아마 친재생 에너지 관련, LNG 추진선 관련해서는 결국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다 전 세계 시장을 많이 잡아먹을 장악할 거라고 봅니다. 반도체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거는 액화 수소 운반선이고 또 암모니아 운반선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나올 건데 이런 부분들에서 현대중공업이 가장 메리트 있을 거고 다만 이제 2007년, 2008년처럼 중공업 주식들이 조선주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갈까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보시죠. 근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과연 시장에서 사줄까? 이 주식을 한번 그치. 주도주로 나서줄까에 대한 고민은 조금 주가가 더 오른 다음에 고민을 해도 전혀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전에 당했던 분들이 제일 겁내는 그죠. 거는 중국에서 저가 수주 그쵸. 요거 네. 나오면 바로 또 그쵸, 똑같은 그쵸. 상황 벌어지는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중국이 좀 잠잠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렇죠. 네. 저기서 갑자기 또 확 들고 일어나면 이게 또 우리는 그렇죠. 갑자기 몰락하니까. 여기가 돈이 된다고 하고 갑자기 뛰어들면 그렇죠. 근데 과거 10년 동안 이제 조선업계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일본은 도크들을 다 없앴고 기술진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고 중국은 한번 배 하나가 가라앉았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신뢰도도 많이 잃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배가 이제 비싼 것도 비싸지만 이제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좀 환경적으로 영향도 많이 좀 그렇죠. 효과가 좀 크잖아요. 여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강점이 되는 게 우리나라 조선 3사가 굉장히 조금 의미 있는 거라가 돼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일단 봅니다. 근데 수익률 게임에서 들어갔을 때 과연 다른 섹터를 압도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냐 아니면 올해 상반기 철강 화학주처럼 그 정도의 시세 상승은 한 번 정도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요? 분명히 뭐 한 2, 3년을 계속 주도하는 그 2007년, 2008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 한 시즌을 풍미할 수 있는 시기는 한 번 올 수 있을 걸 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라던가 그다음에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은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아까 보니까 11만 원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가격대 비싸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긴 하는데 네. 목표 주가 9만 원에서 네. 지금 시장은요. 지금 오히려 싼 주식은 다 싼 데는 다 이유가 있고요. 제가 거래하는 이제 주식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싼 주식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싸게 평가받는.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그냥 지금 보여주는 가격이 다 이유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이나 펀더멘탈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이제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약간 펀더멘탈 가격과 현재 가격과는 괴리가 있어서 사서 기다리면 그 가격을 이제 맞춰질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펀더멘탈 투자자분들, 기본적 분석 투자자분들이고 저 같은 사람들은 지금 보여주는 가격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다. 예,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비싼 데는 다 비싸게 평가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지금 이번 주 보면 비싼 주식이 더 비싸졌고요. 싼 주식은 더 싸졌 주식도 되게 많거든요. 네. 예. 근데 오히려 현대중공업을 또는 이제 다른 조선주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기존에 있었던 뭐 벌크선이나 아니면 뭐 그냥 쉽게 고부가 가치 선박들 말고 이런 거 말고 이제 앞으로 중공업들도 이제 현대기아차나 지금 전기차들도 마찬가지지만 플러스 밸류에이션 요소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다른 쪽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계속 내세우는 게 LNG 추진 운반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소 운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 알파 요인을 받으면 지금 주가는 당연히 비싸게 평가받아야죠. 그리고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관련 수주들이 나오면 이제 그때는 실적이 찍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주가도 올라가고 밸류에이션도 낮아지면서 좀 싸졌네라는 평가가 오히려 역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장주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원래 성장주는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거니까 그렇죠. 오히려 지금 투자 적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 우리는 그냥
그 사실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음. 이미지도 좀 있고 그죠. 그다음에 네. 중국에 대한 공포도 좀 공포도 있고, 좀 있고,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성장주로 보는 분들은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하다. 아, 그렇죠. 베팅해 볼 만하다. 네. 그 성장주로서의 가능성도 분명히 네. 가지고는 있다. 네. 위험도 있지만. 그리고 분명히 성장주로서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거죠. 결국은 뭐 친환경 선박에 대한 네. 탄소 제로 뭐 이런 그렇죠. 거에 대한 다 그런 거죠. 이슈겠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이슈로 가져가면요. 네. 이게 이거였거든요. 제가 이번 주 많이 올랐거든요. 네. 이게 전통적으로 유가 관련 주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게 여기였죠. 이거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랑 대표님이랑 첫 미팅 때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 맞아요. 기억나시죠? 14,000원, 15,000원대. 근데 그때 되게 희한했던 게 네. 저도 삼성 그래서 얘기가 막 네. 내가 막 질문을 했잖아요. 왜냐면 저도 네.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첫 미팅에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홍대에서 기억이 나. 홍대에서 갑자기 웬 삼성 엔지니어링이냐 막 그랬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매한다 해서 그 골방 안에서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요게 있어서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딱 말씀드렸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사우디 이게 멕시코 수지였고 이게 사우디 수지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매집하고 나서 이제 나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가는 거는 삼성 엔진은 여기까지의 상승은 기존의 유가 관련 수주, 그렇죠. 유가 상승에 대한 수주, 플랜트 기본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 이후부터는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예. 나가게 뭐냐면 이게 사실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삼성 엔지니어링 현업자가 있으시면 정말 좀 약간 창피할 수도 있긴 한데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야 그게 말이 돼라고 해요. 이게 야 우리 회사가 수소야? 약간 왜 수소야? 약간 우리 수소 그런 반응이 없는데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의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이제 이번 주 수소가 핫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올 여름에 무지하게 더웠고 이제 그리고 결국은 신재생 ESG 산업들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써야 된다라는 기본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풍력, 태양광 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근데 수소로 좀 디테일하게 좀 안으로 들어오면 지금 수소를 결국 생산하려면 제일 좋은 거는 물을 전기 분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물이 H2O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분해하면 H가 떨어져 나오니까 수소가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제대로 생산하려면. 근데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천연가스.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것도 천연가스에서 분해하는 거. 근데 천연가스 분해하면 당연히 탄소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근데 당분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절충안으로 계속 시장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다 보니까 나온 게 암모니아입니다. 네, 암모니아의 화학식이 NO3입니다. 잠깐만요. 나 갑자기 헷갈리네. 그게 맞는지 틀린지. 잠깐만. 제가 이거 외우고 왔는데 할 수 있는 제가 입장이 아니라. 네.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헷갈리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어쨌든 암모니아의 화학식은 네. N하고 O로 돼 있는데 저 갑자기 헷갈리네요. 제가 업문서도 했는데 제가 문과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NH3. NH3. 웬 O 이거 아까부터 했는데 왜냐면 이게 질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참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죄송합니다. NH3예요. 그래서 이것도 분해를 하면 결국은 수소랑 질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롯데정밀화학이 이번 주 올랐던 게 그 암모니아 운반 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에서 질소 뽑아내가지고 비료로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주식이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롯데정밀화학이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소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대신에 그렇죠. 암모니아 플랜트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수소 관련주로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또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뽑아낼 수 있는 회사를 하나 사서 합병을 한다던가 아니면 기술을 사오다던가 그러면 쉽게 수소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기존의 유가 관련주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밸류에이션 확장 요소를 보니까 이렇게 먼저 움직였던 거죠. 근데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은 여기서 고점에서 음봉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봤던 거는 분명히 이거를 더 잡아먹을 수 있는 거래량이 나와버리면 이제 새 판이 또 짜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정말 삼성 엔지니어링 저랑 종목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러면 이제 새 판이 짜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점에서의 큰 거래량 그러니까 좀 앞으로 조심해야겠다. 이거보다는
새로운 상승 동력, 상승 세력이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그렇게 되는 보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제가 힌트를 말씀드렸던 게 다른 카카오나 네이버와 다르게 이게 한번 좀 좋았고 그리고 나서 나왔던 이거 여기서 좀 이제 좀 사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가 하락하면서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 중에 LG노텍, 기아, 삼성엔지니어 세 개가 좀 눈에 삼성전기 뭐 이런 애들이 보였다고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스토리가 붙어 있었던 게 삼성엔지니어링이 먼저 터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수급이 들어왔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의 선택을 어떤 종목이 받느냐, 언제 받느냐, 그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LG노텍이나 기아나 뭐 삼성전기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뭔가 이거다 하고 사람들이 왁 이렇게 하는 게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삼성엔진이 나왔던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거죠. 그래서 같이 묶어서 매매를 했던 게 개인적으로는 휴캠스였습니다. 휴캠스. 네. 휴캠스는 어떤 이유로? 휴캠스도 전통적인 화학 회사인데요. 네. 이 주식도 제 관심 종목 중에 하나였었어요. 네, 대량거래가 나왔었고, 보시면 거의 뭐 역대 없었던 대량거래가 나왔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거는 거의 뭐 과거 한 이게 몇 년? 2014년부터니까 7, 8년 전부터 대비했을 때 전혀 없었던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새로운 뭔가 돈이 들어왔다라고 봐도 됩니다. 네. 누가 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샀다라는 팩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근데 휴캠스를 검색을 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그냥 저는 종목을 이렇게 찾는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희한하게도 최근에 뉴스를 보면 이게 있어요. 암모니아 분해. 네. 암모니아 분호 수소 생산. 이게 9월 14일 나왔던 기사입니다. 수소 생산 시스템 개발.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막 엄청 흥분하고 떠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게 당장 뭐 다음 주에 급등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할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보면 내년 말 완공 목표잖아요. 내년 말 완성. 그러네. 그죠? 내년 말 아직도 거의 실적이나 뭐 이런 거 하기는 전혀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주가는 먼저 움직이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죠. 네, 먼저 움직이는 거 아니야 해서 주가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결국은 수소가 진짜 친환경이 되려면 석유, 가스가 아니라 암모니아도 아니고 결국은 다 물에서 분해를 해야 진짜 친환경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 2030년 이상이에요. 이 딱 제가 비슷한 느낌이 뭐냐면 전기차가 그랬습니다. 전기차 대표적 삼성 SDI를 보면 제가 처음으로 전기차 관련해서 봤던 게 삼성 SDI, 상신 EDP 이런 종목들이 언제 튀었냐면 지금은 이렇게 엄청 많이 올랐지만 2013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 기억에. 예, 이때였어요. 이때. 막 그때도 많이 올랐네. 이때 또 거의 더블 났죠. 네. 더블 때 거의 여기서 이때부터 이거는 서프라임 이후에 했다가 더블까지는 아니고 이때 2013년도에 전기차 이슈로 이렇게 올랐었던 기억이 나요. 예. 제가 왜냐면 저희 지점에서 공부도 하고 그랬었던 거라. 그때 SDI가 12만 원에서 거의 20만 원 갔었고 그때 상신 EDP가 제 기억이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나는데 한번 볼까요? 네, 이때죠, 이때. 여기도 상신 EDP도 3,000원에서 7,000원 갔던 그때 더블 났어요. 이때였어요. 근데 보세요. 이때 어땠냐면 당장 전기차가 옆에서 굴러다닐 것처럼 느낌이 가졌었어요. 사람들이. 그렇지. 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2013년도 보면 여전히 주변에 전기차 없었고 전기차 충전소 없었고 전기차 사기 힘들었었고 비쌌고 그랬죠. 그래서 막상 주가가 딱 올라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아직 실적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주가가 몇 년을 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박박박 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2017년부터 시작해서 전기차가 주변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수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진짜 찐 시대가 나거든요. 이게 대시세 이때 나거든요. 근데 수소가 지금 그래요. 예, 수소가 좀 지금 그렇다고 아직은 봅니다. 기대감뿐이지. 지금은 사실 근데 다행히 수소차가 돌아다니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 막상의 주가가 수소차 관련 주식들이 쫙 올라간 다음에 정신 차려봤더니 옆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 수소 실적 주가 지금 흐름 대비했을 때 정신 차려보니 또는 이 위기가 왔을 때 야 어떤 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외국인들은 기관이 봤을 때 야 어떤 게 제일 비싸? 봤더니 수소가 실적 대 제일 비싸. 그럼 그거부터 까는 거죠. 네. 뭐 어떤 매도에 대한 트리가 왔을 때 공매도가 됐든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꺾어지는 재료가 곧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어떤 명분을 삼든지 간에 그러면 제일 비싼 것부터 팔 거 아니에요. 실적 대비 가장 비싼 것부터.
그러면 수차가 타겟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일단 지금은 초기이고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수소차가 근데 한 번은 일진다 이런 게 한번 언제였죠? 이게 한번 시세를 이때 한번 내긴 했었어요. 2017년도부터 전기차 이슈 나오면서 이때 한번 냈었고 이거 수소 탱크 관련이고 최근에 일진 복합 소재도 그렇고 두산 퓨얼셀도 그렇고 그런데 과연 언제가 찐 시세냐 그거는 조금은 기다려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지금 수소 관련주를 접근할 때 그러니까 결국 트레이딩 개념으로 좀 하는 게 안전하다. 네, 전 지금은 그래요. 근데 약간은 수소 관련 주식들은 조금은 끌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가 됐든, 그러니까 목표가를 딱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근데 분명히 뭐 기술적인 지표라던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고점의 신호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한번 팔았다가 다시 바닥에서 사는 구간이 한 번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앞에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단은 모든 섹터들이 그냥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리포트들을 잘 보시면 허무맹랑한 걸 쓰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써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기대감으로 한번 쫙 올라가죠. 실제로 뭔가 프로토타입이 있으니까. 근데 올라가서 막상 보니까 생각보다 멀었대. 대표적인 게 저는 메타버스라고 봐요. 메타버스. 네.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 한번 고점에서 상장 주수 이상의 거래가 나온 것들은 다 정리하고 지금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은 하나도 없는 게 지금 당장 메타버스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메타버스가 뭐야라고 했을 때 그냥 가상현실 세계야. 그냥 그것도 한마디밖에 설명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은 조금 거품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나중에 언젠가 다시 매매하겠지만 지금 관련 주식들은 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베팅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 수소가 지금 딱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중간 정도. 네. 그래서 한 번 정도 시세가 되면 팔았다가 진짜 뭔가 수소 충전소가 우리가 쉽게 우리가 지금 아파트 주차장에 대부분 다 전기차 충전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주차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수소 충전소는 여전히 보기 힘들어요. 맞아요. 네, 군대 좀 약간 수소 충전하려면 억지로 찾아가야 되고 일부러 찾아가야 되고 지금은 사실 이마트 이런 데만 가도 중계 충전소 다 있는 것처럼 뭔가 이제 실생활에 근접하게 보이는 조짐이 보여야 진짜 시세가 날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가는 방향들은 맞습니다. 수소 경제로 가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관련 주식들 지금 뭐 삼성 엔지니어링, 뭐 휴캠스, 롯데정밀화학,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 뭐 관련 주식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파생해서 나올 거예요. 뭐 일진다이아, 뭐 JNK 히터, 뭐 이런 주식들 다 쭉 나오는데 그런 중에서 분명히 텐베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주식들은 한번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좀 좋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한번 나중에 그 수소 관련된 주식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네. 두고 볼 만한 네. 그것도 막 그 업종에 따라 다 틀리잖아요. 틀리죠. 네, 네. 수소 산업의 네. 어떤 부분을 네. 담당하느냐 그런 거를 한번 점검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는 걸로 하죠. 전문가분들이 더 많을 텐데 저는 그분들이 주시는 정보를 이용해서 가공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그렇지. 저는 내용 말씀드린 거고요. 언제 사는 게 좋냐? 네, 그렇죠. 저는 사실 그런 거죠. 섹터 그 시점. 네. 그게 참 그게 중요한 거죠. 쉽진 않지만 그러니까 주식을 잘 아는 것과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과는 굉장히 좀 다르다라고 또 봅니다. 멋있는 말을 했네요. 아니, 저는 주식에 대해서 깊게 잘 알기보다는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저를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돈이 좋죠. 네. 자, 일단 그러면 우리 셀트리온 오늘 주가가 참 좋았거든요. 삼형제 다. 네. 셀트리온, 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다 좋았는데 뭐 지금 합병 이야기가 나오죠. 지배구조 개편 네. 이야기도 나오고 요 좀 전반적인 그 정확한 이야기를 좀 셀트리온 합병에 대해서는 사실 뭐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네, 나왔던 내용들인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기사가 나왔던 거고 제가 그때 한번 이제 손잡이 달린 컵 모형 말씀드리면서 ST팜하고 같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타겟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오늘 강한 모습 네, 보이고 오늘은 좀 어제는 올라왔죠. 네, 빠졌지만. 오늘 4% 정도 최근에 좀 밀렸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제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그냥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말씀드렸겠습니까? 사실 다 이런 거 다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긴 한 건데 글쎄요, 합병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합병이 되면 헬스케어가 제일 세겠죠. 오늘 보여준 흐름이 앞으로도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헬스케어가 가장 높았어요. 그렇죠? 네, 셀트케어가 실제로 합병이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가장 세겠죠. 실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합병이 결정난 것도 아니고 합병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거죠. 그렇죠. 기대감만 있는 거죠. 근데 주가는 별로 잃을 건 없고. 그래서 저는 헬스케어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의 그 레키로나주가 이제 또 하반기에는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예, 백신 말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9월 달에 우리나라 부강약품 10월 달에 이제 발표가 좀 있고요. 머크 회사, 미국의 머크 회사 만든 치료제도 곧 이제 조금 상용화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 치료제 관련 주식들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외에도 그 이슈로도 같이 가져서 볼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같이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방송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주식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니 워낙 그래서 저거 네. 그 강성 주주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거의 뭐 잘못 말했다가 썰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좋은 관점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네. 보유 기점 네. 보유를 안가 지금 바로 위에 이제 좀 확대를 좀 해서 보면 네. 그 부분 최근 거 끝에요? 네. 지금 위에 이제 있잖아요. 요 네, 요거 네. 저 저항선들이 네. 지금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 어떤 때 매도하는 게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하는 게 괜찮다고 봐요? 200일선에서 근데 이게 그냥 스물스물 올라가면 여기 맞고 내려올 거예요. 여기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근데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을 동반하면 저걸 뚫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또는 합병이 뭐 예를 들어서 정규장 마감하고 나면 또는 장 전에 나면 당연히 갭상승 나와버리겠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를 그냥 뚫어버리겠죠. 일단은 전 타겟은 한 14만 원까지는 잡아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게 보니까 나는 그 셀트리온 그냥 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이런 것들이 합병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이게 또 지주사가 네, 있구만요. 비상장, 그래서 네. 지주사끼리 지금 합병을 한 거라고. 네. 그건 그래서. 했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상장사끼리도 이제 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기대감이 나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을 이 합병 이슈 이것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잘 근데 점검해 지금 보시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거기에만 뭐 코로나 치료제고 뭐고 그것보다는 이제 합병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은 가장 큰 모멘텀이니까. 지금은 네. 왜냐면 지금 많이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걱정되는. 상태죠.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번 그 봤던 종목들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송은산업 하고 포인트 모바일 먼저 한번 보죠. 포인트 모바일은 포인트 모바일은 참 힘들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장기니까. 거래량도 말라 있는 상태고요. 이거 보면 지금 음봉이 몇 개째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다 지쳐서 파는 거예요. 오늘 거래량이 7만 주밖에 안 돼요. 아마 여기서 들어왔던 이 거래량에서 또는 이 거래량에서 들어왔던 투자자들이 지쳐서 파는 겁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제 시나리오대로라고 하면. 근데 주가 하락이 계속 거래량이 거의 말라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두 가지예요. 누군가가 많이 사고 이미 사서 있고 다 떨어져 날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주인이 없거나예요. 주인이 없구나. 네, 주인이 없거나. 그러니까 이 주식을 매집하는 주체가 없거나예요. 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포인트 모바일은 완전 개별주예요. 아마존 개별 이슈를 갖고 있는 거고 어떤 섹터에도 사실 속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간다고 올라가고 떨어진다고 내려간다 그런 주식이 아니라 그냥 혼자 독자 노선을 가질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저는 가져가도 되는 주식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더 밀릴지는 저도 몰라요. 아니면 조금씩 분할 명절 이후에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명절 이후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건데 지금 흐름에서는 뭐 드릴 만한 코멘트는 사실 없어요. 왜냐면 회사 투자 스토리가 깨진 것도 아니고 실적이 뭐 당장 박살난 것도 아니고 그냥 거래값이 흘러가 있는 구간 아직 시장의 선택을 덜 받은 구간인 거죠.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성원산업이 최근에 흐름이 좋죠. 성원산업이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는 일단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 구간이잖아요. 네. 여기도 보면 진짜 재미없게 이 구간 이렇게만 보면
차트 다 박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만 보면 이거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장기 이평선도 깨고 뭐 이제 거의 뭐 다음 지지선 어디야 막 찾을 정도로 뭐 15,000원 가겠네 이렇게라고 생각해서 이런 구간에서 손절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근데 투자 스토리가 깨지지 않았고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량이 실리지도 않았고 실적도 크게 박살난 거 없고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매수로 대응하신 분도 있고 최소한 홀드로 버텼습니다. 근데 또 시장이 또 이제 테이퍼링 이슈 벗어나니까 또 빠르게 슬슬 올라오잖아요. 이렇게까지 올라왔는 상태인데 최근에 보면 코오롱 플라스틱도 그렇고 그다음 오늘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갔고 그거 왜 이렇게 강해요, 그거? 지금 뭐 이제 이것도 친환경이 되죠. 또 성능 플라스틱 관련해서 성능 플라스틱도 있고 이제 뭐 전기차 연비 관련 이슈도 같이 붙어 있고 그렇죠. 근데 진짜 수혜주는 서원산업이 플라스틱 첨가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 경량화 관련된 매출도 올해부터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스토리가 이 구간에서 사실 당연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욕 먹는 거 버텨야 되는 제 스스로 욕 먹는 거 욕 먹어야 되는 시간이 또 왔구나. 버텨야 되는 구간이 황씨의 시간을 보냈어요. 황씨의 시간, 황간엄의 시간이 왔구나. 근데 지금은 또 저랑 또 통화사를 가진 분과 통화하면 또 야, 황 팀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요?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구간이 온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이제 정고점 왔으니까 또 밀 수는 있긴 한데 지금 보면 냉정하게 보면 또 4주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뚫고 올라가 버리면 또 어나더 레벨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롯데정밀화학이랑 소산업은 저랑 궁합이 잘 맞아서 가져가 본다. 근데 롯데정밀화학이 암모니아 이슈가 붙으면서 이렇게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점 대비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했지만 뚫어버리니까 더 확 슈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매집이 있었고 나오니까 투자 노이가 나왔으니까 버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였던 거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카프로가 흐름이 좋아졌죠. 네. 흐름이 이제 어제 그저께인가 이제 한번 전고점 맞으니까 또 한번 쭉 나왔지만 오늘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죠. 네, 쉽게 깨지지 않고 다시 추세 복귀하니까 이 카프로 또 화학주들 외인이 조금 사는 것 같던데 요즘. 근데 뭐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이기 때문에요. 물량이 뭐 네,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건 아니다. 네, 의미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다만 여기 넘어가 버리면 5,500원 넘어가 버리면 어나더 레벨이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투자 논리가 바뀐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황산에 대한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으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포인트 모바일이랑 카프로를 소개하고 나서 아차했던 게 너무 작은 거 시총이 작은 걸 하면 조금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이제 큰 그 종목 위주로 말씀드릴 건데 솔루엔 같은 거는 그래도 괜찮은 흐름이죠. 요즘에 좀 변동이 심한데 솔루엔 같은 경우에도 이때 이거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거래량 없이 그냥 호가로 밀어버린 거기 때문에 머리랑 쉬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손절했던 분들은 또 되게 또 가슴 아픈 그렇죠.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좋은 경험이 되셨을 거라고 보고 이것도 투자 논리가 바뀐 것도 없고 이거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조 5천 정도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더라고요. 그러면 저렇게 이제 반등을 했어요. 투자 논리가 바뀐 게 없어. 네. 그러면 매도할 이유가 없다는 걸로 이해를 그렇죠. 해도 돼요. 그냥 계속 네. 가는 대로 네. 뭐 반복하겠지. 네. 내리기도 하고 네, 오르기도 네, 네. 하고. 그러나 장기 투자로 그냥 쭉 가져간다. 그렇죠. 네. 이것도 솔루엠도 완전 개별주죠. 그럼 만약에 팔아야 된다. 팔아야 되는 순간이 온다라면 언제쯤일까요? 팔아야 된다 하면요. 일단은 어떻게 됐을 때 신규 팔까요?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 직후의 전고점입니다. 상장 직후 정고점. 그래서 솔루엠도 4만 원 정도를 보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포인트 모바일도 4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제 마음속에 목표가는 정확하지만 저는 사실 목표가를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목표가를 할 때 제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목표가를 찍어요. 신고가를 가는 게 일단 목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가면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라던가 방향이라던가 거래량 흐름들이라던가 전반적인 걸 고려했을 때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카카오처럼 확실하게 매도 신호를 주면 땡큐인 거고 아니라고 하면 분할로 쪼개거나 팔고 나서 더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팔고 나서 더 올라가더라도 그 구간마다
분봉에서 마디 잡아가서 이제 가속 구간들이 나와요. 그 그렇죠. 구간에서 먹을 수 있으면 또 한 번 또 매매하는 거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 투자가 되는 스토리 안에서 단타도 되고 스윙도 하고 해야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하락 구간에 있는 종목에서 단타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쉽지 않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 스토리가 있고 장기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안에서 단타도 하고 스윙도 하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 결국 이평선 위에서 쭉 상승하는 종목.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면 코오롱 플라스틱 보면요, 이게 저도 굉장히 좀 아쉬운 종목 중 하나인데 제 기준으로도 몇 번 매매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이게 상가 갔었거든요. 네. 처음에. 많이 올랐네. 근데 만약에 이게 보면 이것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냐가 되잖아요. 근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땐 신고가예요. 그죠? 4주 신고가도 되고 50주 신고가 돼요. 근데 이 구간에서는 또 매매 구간이 나오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못 사면 이거를 못 먹죠, 이거를. 그러면 최소한 또 여기 가면 또 여기서 또 팔 수 있는 거고 또 이 구간에서 또 나오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경험도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논리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리포트 약간 보는 중에 배팅의 기술이라고 하는 리포트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요? 이게 2020년 1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종목에 대한 것보다 제가 항상 배팅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되게 중요한데 종목은 다 좋은 거 다 알잖아요. 어떤 종목이 좋은 것도 알고. 근데 결국은 이 주식을 언제 싸게 사고 또는 언제 베팅을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 보면 좋은 말 써 있습니다. 예, 파이어는 이제 일찍 은퇴하는 사람들 파이어족이라고 그렇지. 하잖아요. 파이어족.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감정을 제어하고 사전 확률이 높은 투자를 다음 적절한 수익 목표 배틀을 반복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매매 기계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확실한 승률이 높은 매매 로직을 가지고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매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도 매매 방법이 한 두세 개 정도 주로 쓰는 건 두세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거 이제 매매 방법을 디테일 계속 높여가고 승률 높여가는 거죠. 승률 높여가고 손익비 높여가고 먹을 때 더 먹고 잃을 때 조금 잃고 그것만 계속 그 반복만 하면 돼요. 사실 주식 투자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좋은 주식 싸게 사서 그냥 무조건 기다릴래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이 감정 제어하고 사전 자신의 투자 아니니까 그건 그렇게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나는 그냥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요즘 같은 시장에 단타하면 잘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베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진입을 하셔야죠. 지금 특히나 작년에 주식 시작하셨던 분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뭐 지금 삼성전자 샀다가 떨어져가지고 손절하고 카카오 샀더니 카카오 또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멘탈이 나갔으니까 도대체 뭐 사야 돼? 뭐 팔고 이걸 이제 지금 카카오를 갖고 있어도 이거를 팔고 다른 걸 사자니 또 이럴까봐 그렇지. 이제 겁나는 갈수록 거죠. 점점 겁나잖아. 겁나잖아요. 삼성전자하고 카카오 두 번 다 세게 맞았으면 지금 잔고가 사실 좀 타격이 좀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만회는 해야겠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계속 뭐 유튜브도 보고 방송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여기저기 기웃거리는데요. 그런 걸 힌트를 잘 삼아서 전략을 잘 짜서 나만의 배팅의 기술, 나만의 배팅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 개인 계좌도 계좌가 잘 불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실험하고 있었어. 실험하느라? 네, 그러니까 이번 주만 봐도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 손님들 사는 거, 고객님들 이제 사드리는 거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송원산업이나 삼성 엔진 사서 매매 잘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작 저는 그걸 안 사요. 왜냐면 저도 약간 나는 맨날 보고 있고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결국은 또 까먹고 벌고 까먹고 계속 사실 지금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제 주식 인생에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이거는 다음 주 아니 먼저 해봐요. 뭐 얘기 나오는데 뭘 그래요? 빼. 그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시즌 1은
한 처음에 한 입사 기준으로 제가 이제 주식 한 20년 정도 했는데 입사 기준으로 한 3, 4년은 손님들 돈도 잃고 제 개인 돈도 잃은 구간. 네. 두 번째 기간은 손님들 돈은 편안하게 벌지만 제 돈만 계속 잃었던 게 왜냐면 뭐 제 돈 계속 실험하고 하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조금 괜찮아져서 손님들 돈도 벌고 제 돈도 조금 버는 기간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식으로 돈을 엄청 벌었다라고 생각하시진 아마 아실 거고 저도 돈 엄청 많이 잃었어요. 근데 이제 회수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회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 보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손님 고객님들한테 오래된 분들 특히 저랑 초기에 같이 하셨던 분들 그리고 제 친구들 고객과 손님 이제 고객과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동반자적인 관계 아니냐 이제 우리는 서로 뭐 제가 매매하는 법도 다 알고 제가 같이 서로 울기도 많이 울고 환희도 많이 하고 하는 게 지금 가진 분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평소에 동반적인 관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말씀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벌어야죠. 그렇지.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디테일하게 하고 있는 거고 열심히 살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아까 뭐 잠깐 얘기하셨지만 뭐 삼성전자에서 지루해서 카카오 잘 가니까 카카오로 가셨다 이번에 크게 당하신 분들도 네. 많이 있고 또 삼성전자 고점에서 사가지고 또 당하신 지금, 분들도 네. 있고 카카오 네이버로 또 당하는 NC로 당한 분.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손실이 큰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뭐 수백에서 어떤 분은 뭐 수천까지. 그렇죠, 있겠죠. 그래서 정말 네. 막 눈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소연하시는데 이럴 때 일단 마음을 다스려야 그 다음 또 뭔가 좋은 스타트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추스러지지 않은 불안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 투자한들 가감하거나 아니면 자신감 있게 뭐 맞아요. 할 수가 없거든. 네. 어떻게 멘탈을 좀 다스릴까요? 이럴 때는요. 이건 트레이딩 교본이기도 한데요. 배팅 사이즈, 그러니까 배팅의 관점에서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장기 투자도 어차피 뭐 배팅이니까 일단은 소액으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지금 내가 네. 보통 손실이 크면은 더 네. 액수를 불려가지고 빨리 그죠? 그만회하려고 그게 아니라 네, 안 되고 지금 하면 지금 손실 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종목에서 한 30% 마이너스 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만 원 투자했는데 한 2천만 원이 날라갔어. 네. 그럼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빨리 만회하기 위해서 다 팔고 다 갑니다. 많이 해요 실수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그냥 지금 보면 뭐 단기간에 더블 가는 것도 많으니까 3천만 원 종목 잘 찍어서 바로 2천만 원 만회해서 본금 이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주식시장은 항상 기회 있습니다. 항상 기회 있고 제가 느낀 거는 항상 기회가 있고 살아남으면 또 기회는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규모를 작아서 멘탈로 배팅 사이즈를 줄여서 배팅 사이즈를 10분의 1이든 100분의 1이든 좀 줄여서 아 이렇게 하면 되더라라는 멘탈을 먼저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면 조금씩 배팅 사이즈 조금씩 늘리는 거죠. 조금씩 늘립니다. 내 매매 사이즈. 그게 가장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제가 그냥 경험에서 오는 예를 들어 저도 어떤 한 종목 크게 손절을 하면 다 사는 게 아니라 반만 내가 판 금액을 반만 산다던가 30%만 산다던가 그것만 먼저 해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그거에서 수익 나면 또 다시 또 하고 아 역시 그러면 아 내가 했던 게 맞았어라고 해서 또 늘리고 자신감 찾고 이거 반복이 근데 이 과정 반복을 하면 멘탈에 굳은 살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내성이 생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하락할 때 공포심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 감정의 크기랑 주가가 상승할 때의 그 기분 좋은 감정의 크기랑 떨어질 때 공포의 감정의 크기는 어차피 절대값을 치면 같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주가 깡통난 계좌를 가졌던 분들이 대박이 난다라고 하는 이유가 네. 주가가 깡통났을 때 그 감정의 크기를 올라갈 때 제어를 해서 베팅을 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주로 대박이 나는 이유는 정찰병으로 대박이 나는 이유는 이 돈 없어도 돼 있어도 돼 없어도 괜찮아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여유가 때문에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의 정찰병들 가지고 그냥 한번 이거 작전주 급등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거 산 게 막 100% 200%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두 주가 아니라 내 비중이 50% 씩은 그게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멘탈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멘탈을
키우시는 것도 굉장히 배팅에 있어서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멘탈 싸움. 근데 그 막상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 뭐냐면 빨리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죠.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것 지금이 같다라는. 지나면 그죠. 기회는 안 올 것 네. 같거든. 그러니까 지금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것 네. 같은 느낌. 음. 근데 이제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회는 항상 있다. 진짜 이 말은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또 실감이 있어요. 안 되거든. 네, 안 되거든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이메일 만드는 날짜. 2018년 10월 31일. 그날 제가 이메일 아이디를 하나 만들었다고. 잊지 않으려고. 그때 제가 어떤 기분이었냐면, 아, 주식이 끝났다. 네, 더 이상 주식을 못 벌어먹고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2018년 10월 30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때 제가 왜 생각나냐면, 그때 몸에다 각인을 시킨 게 뭐냐면, 그때 제가 그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집까지 걸어갔어요. 한강다리 건너서 그 위험한 한강다리. 한강다리 건너면서 되게 여기 높네 그 생각도 들었고 정말로 자살하는 사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엄청난 용기가 있는 그렇지. 분들이다 생각도 들었고 그때 제 기억이 한 18km인가를 걸었을 거예요. 많이 걸었네. 네, 그래서 걸으면서 제가 별별 이야기 생각도 많이 했죠. 근데 제가 뭐 했냐면 그때 18km 한 4시간 반 정도 걸었거든요. 그때 구두 신고 걸었는데 집에 와서 계산을 해봤더니 군대에서 행군했던 속도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그때는 거의 뭐 멘탈이 이제 박살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몸이 힘든 게 별로 느껴지지 않았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때는 사실 뭐 2018년 10월 달에 워낙에 계좌들이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시장이 완전 박살났던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제 4시간 동안 오면서 전화를 다 했어요. 제 고객님들한테. 죄송하다. 이렇게 됐다. 이런 일 때문에. 꼭 다시 만회해드리겠다. 했는데, 잘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잘 됐고, 기회도 많이 있었고, 정말 영원히 주식시장이 박살이 날 것 같지 않았지만, 살아날 것 같지 않았지만 살아났고 실제로 서브프라임 때도 결국은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 1,400 갔을 때도 이제는 정말 전세 주식 끝났다라고 했지만 진짜 천지개벽할 일이 또 생겼고 지금 또 종목들마다 힘들지만 또 나중에 가면 또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기회가 있습니다. 예, 기회는 분명히 온다. 네, 기회 옵니다. 예, 네, 분명히 와요. 하고 문제는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렇죠. 준비가 돼 있냐가 준비가 돼 문제지.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기회를 그러니까 네.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기회를 맞아요. 자꾸 네. 잡으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누군가에 의지하는 난 잘 그렇죠. 모르니까 네. 네, 그러니까 누가 뭐가 괜찮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한 방에 만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지금은 주식을 하는 경력만 늘어난 시기예요. 그렇지. 실력은 늘지 않고 나 주식 몇 년 했는데 실제로 주식 실력은 내가 처음에 정말 막 주가 올라갔을 때 공부했던 그 시기의 실력이 다인 거죠. 그냥 지금은 물려서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흘려만 보내는 시기. 제가 처음 10년이 그랬어요. 처음 10년. 그게 주식 투자 실력이었던 걸로 믿었던 처음 10년.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서브프라임 맞고 나서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를 제대로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이 그 시기니까 지금 공부를 해 놓으시면 지금의 이제 손실이 크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나 이 돈 없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돈 지금 주식 투자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되게 다 소중한 돈들이실 건데 그렇죠. 이게 피 같은 돈이지. 누구에게는 100만 원도 누구에게는 100만 원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누구는 100만 원 소중하고요. 1억은 누구에게는 별로 아닐 수 있지만 1억 엄청난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식을 손실이 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한국 시장은 절대 쉬운 시장이 아니라고. 그렇지. 가장 정말 작년에는 특이한 일이었던 거고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내가 잘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주식은 이게 아닌데 이게 되거든요. 근데 딱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튜브 조회수도 아마 주가가 하락하는 날 조회수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오른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요. 내린다고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기회는 또 오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지금 대신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돈을 땄다고 해도 벌었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게
주식을 그 순간 그만뒀으면 몰라도 그죠. 내일 또 하면서 또 할 이룰 수도 거잖아요. 있거든. 네, 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꾸 그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큰 손실을 입은 분들. 그런데 이거를 빨리 만회하고자 그죠. 그래서 뭔가를 다시 또 위험한 행동을 하실까봐 그러면 바로 급등주들 그러니까 따라가죠. 그래 지금은 오히려 한 템포 좀 쉬면서 차라리 액수를 줄여서 조그만 조금씩. 돈으로 일단은 공부하는 네. 그러면서 좀 하는 지금 황 팀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하여튼 걱정이 돼서 이렇게 좀 주저리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걱정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기회는 항상 있으니까. 있다니까요. 제가 몇 이거 번을 마지막처럼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주식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을 갖고 계시면 이제 이런 분들이 주식하면 망해라는 말을 계속 생산해내세요. 네, 그래서 주식은 하면 안 되는 거야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주식으로 엄청나게 큰 부를 이룬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마치 인디아나 존스의 잃어버린 성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찾는 것처럼 진짜로 주식을 번 사람들이 있어라고 하는 그 성배를 찾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과정인데 아예 없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시면 있습니다. 네. 하여튼 많은 손실 보신 분들 바로 급하게 다른 종목 바로 또 사가지고 확 몰빵하시거나 위험한 종목들 들어가는 것보다 한 템포 좀 쉬시면서 그렇죠. 네. 조금씩 연습하시거나 아니면 좀 시장을 구경하시는 것도 네, 그렇죠. 네. 마음의 여유를 찾을 때까지.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근데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네요. 추석 때죠, 20일 월요일 오후 2시 워낙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가지고 계신 종목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황 팀장님과 그래서 그날 2시에 20일 2시에 종목 상담하는 라이브 방송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좀 의논하고 싶은 종목들이 있다 하면은 댓글로 전부 좀 달아주시면은 미리 좀 체크도 좀 하고 물론 이제 그 라이브 상황에서도 체크하겠지만 받겠지만 그럼 조금 더 원활하겠죠. 네. 궁금한 거 혹은 고민이 되는 주식들 전부 이 댓글창에 좀 써주시면은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네. 굳이 연휴 때까지 저를 이제 불러서 주식 없이 한번 쉬어보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쫙 입 다물게요. 할 말이 없으니까.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방송 보신 분들 항상 힘내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투자 생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